패러다임이 하드웨어 시장에서 소프트웨어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 위치보다는 컨텐츠가 더 중요해진 거죠.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항상 단순해요. 거기 가면 망하지 않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딜아고라입니다. 오늘은 경매와 MPL 쪽에 또 제가 주변에서 가장 전문가이신 분을 모시고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자친구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경공매 전문가로 활동 중인 전민건 대표입니다. 부자친구들은 한 얼마나 운영하시는 건가요? 이제 약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정도 네. 되셨고 사업도 한 1년 정도. 사업,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한 1년 정도. 네네. 그럼 원래 어떤 일을 좀 하셨는지랑 네네. 대학교를 어떤 전공을 하셨는지. 네네. 원래 제가 20살부터 이제 일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현대백화점이라는 곳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MD로 일을 처음 시작했어요. A라는 브랜드를 맡아서 그 브랜드의 상품을 같이 기획하고 그리고 적정 가격을 정해주고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품 기획부터 마케팅 뭐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가격도 정해주는 건가요? 가격도 심리학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에 기반해서 이거는 9,900원 아니면 15,900원 약간 이런 가격의 그런 것들을 정해주는 것도 했었죠. 그러면 제품을 파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네. 얼마 이상이면 괜찮다라는 걸 한 거. 왜냐면은 뭐 원가가 10,000원인데 그죠. 9,900원에 팔면 안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건 혹시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가요? 어쨌든 그들도 이제 벌어야 되는 일정 마진이 있잖아요. 그 마진과 그들이 또 벌고 싶어하는 마진 사이의 갭 안에서 제가 가격을 조율한 게 저의 네네.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MD랑 네. 그 다음에 부동산 분야랑은 또 갭 차이가 조금은 있죠. 큰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마케팅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 유행하는 색깔이나 이런 거를 알아보려고 하면은 백화점에 특히나 또 현대백화점, 더현대 이런 데 가보면은 지금 이런 색감 이런 것들이 유행이구나 이게 파악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부동산은 저도 계속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네. 좋게 말하면은 클래식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가장 꼰대스러운 직무와 그죠. 분야인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또 넘어가게 되셨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중소형 부동산 파트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형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어요. 저는 코로나 기점 이후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이 중소형 시장에서는 그냥 빌라 같은 거 잘 네. 짓고 아니면 상가 잘 지어서 분양하는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이 부동산 시장이. 그걸 해야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패러다임이 하드웨어 시장에서 소프트웨어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우리가 뭐 다 찾아서 가잖아요. 맛집 이런 거를 인스타나 아니면 뭐 카카오 뭐 이런 리뷰를 보고 찾아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 위치보다는 컨텐츠가 더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분양보다는 그 컨텐츠가 어떤 게 들어가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 현대백화점에 제가 근무하면서 수백 개, 수천 개의 브랜드를 봤잖아요. 그 흥망성쇠 돋고 그 브랜드들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체득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요즘 이런 콘텐츠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콘텐츠는 무조건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경매를 하시면서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요식업이나 이런 것도 운영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운영을 하는 업종도 있고요. 아니면 임대를 맞추는 업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임대를 하더라도 이 업종이 정말 수익이 나는지 이런 거를 제가 조금 더 직감적으로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화점이라는 게 이게 앞에서는 이렇게 막 화려하고 그러잖아요. 그 뒤에 사무실로 들어가면은 다 막 컴퓨터 두드리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네. 수익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숫자에 이제 도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저도 거기서 많이 훈련이 됐고 그게 이제 부동산을 할 때 수익 계산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아까 전에 직접 운영하시는 것들도 있다라고 네. 했는데 어떤 업체들을 조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는 뭐 키즈카페, 파티룸, 현재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죽은 사업장 살리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 첫 시작이 스터디 카페가 되고 저번 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와, 어느 지역에 혹시 계약을 하셨을까요? 송파 쪽에 했고요. 네네. 이건 제가 오픈이 되면은 네네. 먼저,
못 살리면은 얘기를 못 하니까. 네. 맞죠. 키즈 카페가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좋은 친환경 자재라든지 그런 엠보싱 있는 소재들 최대한 애들이 다치지 않게끔 모든 거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더 비싼 설계 비용과 더 비싼 시공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네. 좀 더 확신을 가져야지 제가 키즈 카페를 창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확신을 가지고 키즈 카페를 들어갈까요? 저는 모든 투자를 할 때 다 데이터로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가 없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키즈 카페를 했냐라고 물어봐요.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항상 단순합니다. 이 시장에서 제일 잘하는 키플레이어가 있잖아요. 그 업체에 가요. 돈을 주든 아니면 가맹 계약을 맺든 계약을 맺고 데이터를 받아요. 데이터를 싹 받고 제일 잘 되는 업체 5군데만 찝어서 데이터 받는 거예요. 저는 컨텐츠를 여러 개를 검토를 하는데 효율이 되게 좋은 거예요. 공사비 대비, 전용평당 대비 그 효율이 굉장히 좋다. 기본적으로 뭐 2시간에 입장료만 3, 4만 원씩 그냥 부모에 대한 입장료도 받다 보니 그리고 이 키즈 카페가 재밌는 게 뭐 아무나 접근할 수는 없고요. 첫 번째가. 네네. 왜냐면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네. 진입장벽이 있다 첫 번째. 그리고 최소 시설비가 한 200평짜리 할 때 6억, 7억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비가 커서 네네.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아이들 하면은 출산율 줄고 있어서 네네. 걱정하시잖아요. 저도 네네. 그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데이터를 까보는 걸 좋아하는데 까보니까 특정 지역은 늘더라. 신도시. 거기 가면 망하지 않아요. 저는 약간 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데이터를 받는다라고 해도 이게 과연 사실일까? 프랜차이즈 꼬시려고 조금의 블러핑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네. 인맥이 있다고 하면은 카드사 매출을 받는 거예요. 인맥이 없다 하면은 현장에 가서 네.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가보는 거예요. 피크 시간에만 가면 되거든요. 네네. 오후 2시 뭐 이렇게 네네. 주말. 그러면은 혹시 경매를 진행 계속 하시면서 네네.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낙찰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최근에 받았던 그 시그니엘을 낙찰을 제가 받았었는데 네네. 그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지도 있는 건물을 받아서 경매에 한 획을 그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제 이전 사람이 54억에 받았어요. 똑같은 평수. 근데 제가 48억에 받았거든요. 와. 그러니까 경매에서도 이만큼 차이가 나게 잘 받은 거예요. 54억이 그 전에 받았다라고 하면 뭐 10% 깎는다 그래도 좀 49억이 썼을 것 같긴 해요, 저 같으면. 네. 근데 48억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경매는 심리게임이거든요. 왜냐면 일반 매매는 해보셨겠지만 그냥 선착순이잖아요. 맞아요. 가서 돈 많이 주고 아니면 먼저 가거나 네. 그럼 사는 건데 경매는 경쟁 입찰이거든요. 경쟁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때는 이 사건 자체가 감정된 시점이 2020년에 감정된 거예요. 근데 소유자분이 돌아가시면서 경매가 시작되는 게 늦어졌던 거죠. 네네. 근데 20년에 감정은 됐지만 24년에 시작했던 거예요. 1회차였거든요, 신권. 네네. 근데 보통 경매는 신권에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딱 보고 이거 된다 네. 생각하고 최저가에 쓴 거예요. 아, 최저가로. 네, 와. 이건 나 그냥 혼자 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최저가에 쓴 거예요. 저도 이제 롯데건설에서 재직할 당시에 이 시그니엘 건설 현장에 이제 몇 번 가기는 갔었거든요. 저는 뭐 굳이 또 시공을 하면서 유럽 자재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뭐 유럽에 있다라고 해서 10배, 20배 비싸게 주고 들어올 필요는 있냐 했는데 이제 그분들은 그것도 중요하신 분들이라서 제가 기억하기로 대부분 다 이태리산으로 조금 맞아요.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문짝 하나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제가 욕조는 한 3천에서 5천이라고 맞아요. 들었었는데 맞아요. 3천만 원입니다. 와. 현관 문 하나가. 제가 아는 것 중에 하나는 관리비가 웬만한 대기업 사원급 연봉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전기세가 안 포함된 관리비가 네. 그 정도인데 내 월급으로는 어차피 이거를 공짜로 줘도 살지도 못하는구나.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 관리비는 그럼 지금 다 그냥 감당을 하고 계시는? 그죠. 저희 평수가 월에 그냥 아무것도 숨만 쉬어도 250 이상 나오거든요. 와. 이제 좀 쓰면은 300, 35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엑시 전략은 어떻게 좀 짜고 계시는지? 일단 단기 매도로 좀 보고 있고요. 보통 투자할 때 저는 이런 관리비 이런 걸 산정을 해가지고 통장에 다 넣어요. 그 단기로 조금 사시고 싶다거나 혹시 그런 생각은? 제가 그냥 개인으로 네네. 투자한 거는 괜찮은데 네. 회사 자체에서 투자한 거라서 네. 그러기에는 이제 또 다른 회사와 분들이 또 이거를 또 분리하시는. 분리해야죠. 시그니엘 같은 경우에 명도 문제는 따로 없었나요? 뭐 명도 이슈는 크게는 없었어요. 돌아가셔가지고 네네. 비어 있었고 네. 협의 잘해서 그냥 거의 잔금과 동시에 마무리했었어요. 그럼 다른 경매 물건들을 좀 파악을 하실 때 네. 명도 가지고 조금 골치가 아팠거나 분석을 하시다가 이거 명도가 좀 시끄러울 것 같아서 나는 안 할래 뭐 이런 건들이 좀 있었는지. 일반적인 아파트 이런 거는 사실 명도 걱정은 없어요. 사시는 분들인데 잘 나가시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매를 지금 딱 하면은
일반적인 아파트는 시세 매각가, 즉 시세 대비 10% 정도 저렴하게 받는 요즘 트렌드거든요. 그러면은 6억짜리라고 하면 6천만 원 싸게 받는 거예요. 근데 명도할 때 직접 안 해도 돼요. 법무법인이나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500만 원 컨설팅비 주면은 하나도 신경 안 쓰고 해주셔요.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이 보통 한 최대한 6개월 정도 잡아요. 근데 물론 줄어들 수 있죠, 협의는. 네네. 근데 제가 하는 방식은 저는 웬만하면 잔금 전에 끝내거나 잔금 후 한 2개월 이내에 다 끝냈었거든요. 명도비를 남들보다 조금만 더 측정해요. 한 1, 200 정도 더. 네네. 그 사람들이 결국 이게 원하는 건 돈이거든요. 네네. 그럼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얼마 줄 거냐? 그러면 저는 최대한 낮게 시작해요. 막 그걸로 되냐? 200만 원 되냐? 근데 그들도 요구할 수 있는 그 적정 수준이 있어요. 네네. 내가 거기서 빨리 내보내고 싶다, 스트레스 없이. 지금 나가면 100만 원 더 줄게. 바로 나가. 그러면은 지금 신혼부부라든지 혹은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매매보다 그럼 무조건 경매를 더 추천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성향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가격만 싸면 돼. 경매로 하시는 게 100% 맞아요. 근데 나는 네. 로얄동 로얄층을 갈 거야.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를 갈 거야. 네네. 그러면은 힘들어. 대단지 아파트는 좀 잘 안 나오는 편인가요? 이게 심리 싸움이라. 좀 더 가격 차이가 10%가 아니라 뭐 5%, 6% 맞아요. 이렇게 줄어드는 거구나. 왜냐면 대단지 딱 봐도 좋죠. 배치 레미안 빌리스 네. 이거 봐도 좋죠. 네. 그런 거는 싸게 올라. 근데 사람들이 경매 시장을 떠나가는 게 그런 걸 싸게 받으려고 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조금 계획이나 진행 방향 같은 거 좀 어떻게 되실지. 해보니까 이 재테크를 정말 전문적으로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가 아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2030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인 이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싶고, 나아가서는 에듀테크 회사로 성장까지 도전해보는 걸 목표로는 하고 있어요. 부동산은 초기 투입 금액이 기본적으로 한 1억 정도는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그런 거 좀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경매라서. 경매는 어느 정도부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경매는 한 5천만 원도 괜찮아요. 그 이하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서울에서 5천만 원짜리 경매가 있나요? 경매는 시중 일반 대출보다 한 10에서 20% 더 받거든요. 일반 대출이 KB 시세나 감정평가를 네네. 기준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경매는 이 기준인데 일반 매매는 이 기준선에 보통 사잖아요. 네네. 경매는 제가 최소 10%. 그러니까 대출이 10에서 20%더 나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 이제 대출이 법인으로 하게 되면 한 80% 정도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럼 이거는 거의 뭐 90에서 100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상가도 88%까지 더 나옵니다. 경매를 네. 좀 대행을 한다라든지 의뢰를 받으시기도 하는지. 네. 경매 시장의 한 가지 문제가 컨설팅 네. 업체거든요. 네네. 그분들은 A라는 고객이 물건을 갖고 오면 그거를 낙찰을 받아줘야지만 수수료를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낙찰가를 높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저희는 역으로 그분들이 뭐 자본금이나 이런 걸 얘기해주면 네. 물건을 오히려 추천을 해드려요. 네네. 이거 이 정도 금액에 받을 수 있다. 그럼 세팅해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죠. 그러면은 지금 하신 이제 교육 컨설팅을 하시고 경매를 좀 대행이랑 네. 그렇게도 진행을 하시고 그럼 조금 대행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니즈를 가지고 조금 많이 싸게 사요. 그럼 그냥 재테크 때문에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내가 직접 식당을 하고 싶은데 싸게 사고 싶어요 이런 분들일까요? 내가 이 집을 투자하고 싶거나 아니면 실거주하고 싶은데 싸게 사고 싶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시그니엘을 받았잖아요. 네네. 최근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거 나 좀 싸게 받게 해줘라. 지금도 시그니엘 물건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나와 있는 게 있죠. 그것도 한 48억에 쉽진 않을 이해는 수 안 있어요. 되겠죠, 네네. 이게 심리 게임이라 쉽게 못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돈을 잃더라도 꼭 한 건의 경매는 해보자 이었었는데 그래서 뭐 책을 제일 먼저 전 사게 되다 보니까 책을 보고 그래 해보자 그랬는데 안 해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접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저 같은 분들도 사실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마지막으로 조언이나 이 경매가 원금이 100% 보장된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절대 아니다. 공부를 해야 보장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매도 막 우리가 학자처럼 파고 드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알아야 될 그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네네. 그 선만 넘으면 돼요. 당연히 모르니까 그걸 잡기가 힘들잖아요. 네네. 책 5권만 읽으면 일반적인 건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고 네, 또 사담으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